안녕하세요. 지역학 원서에 의해 김경옥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냈나요? 음, 이번 주에는 이제 삼과를 여러분하고 할 텐데, 삼과에 대한 거는 이번 주에 다 이렇게 한 주에 소화를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두 주에 걸쳐서 일과를 두 주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했죠. 지난 시간에 그 오리엔테이션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너무 급하게 하면 또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두 주에 나눠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한 주에 한 과를 다 그 진도를 나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3과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과도 마찬가지로 1과에서처럼 그런 순서에 의해서 세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할 텐데, 다음 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과에서 수행할 수업 과제가 이렇게 세 수로 나뉘어져 나와 있는데요. 먼저 전체 그 문장 내용을 읽고 해석하기. 읽고 해석하기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다 읽어주고 해석하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고 해석하는 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주요 문장을 제가 이제 제시해 놓은 주요 문장이 5개가 있죠. 그 5개를 함께 읽어보고 또 해석도 하고 또 주요한 그런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서 암기를 하고 5개 정도의 주요 문장을 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하고 함께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니크 포인트라고 해서 그 내용에서 시사하는 일본 지역학의 그런 어떤 일본 지역학에서 배워야 할 또 알아두어야 할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삼가가 세이지 또한 아니까라는 정치 이야기,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 자체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치란 뭔가에 대해서 저자가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정치 얘기가 조금 이 안에서는 일본 정치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좀 없어요. 그래서 일본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할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뽑아서 전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3과 주제는 세이지 또한 아니까 라는 주제예요. 요 글은 현대 일본 정치라는 요 책에서 현대 일본 정치 그 안에 작은 그 제목으로 지력 혁명의 시대라는 작은 소제목도 있죠. 그래서 요 책 안에서 이제 이가라시 지인이라는 사람이 쓴 그런 부분을 발췌를 해서 내용을 구성을 한 건데 이 세이지도와 나니까에 대한 이가라시 진을 쓴 이가라시 진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자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전후 정치사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1951년도에 태어났죠. 그래서 여기 모토 호세다이가쿠 교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토라는 원자를 우리는 모토라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전 무슨 대학 교수 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걸 일본에서는 이렇게 원자로 표현을 해서 모토라고 읽어요. 그래서 전 법정대학 교수 지금 현재는 아니라는 거죠. 전 법정대학 교수였고 그 다음에 호세다이가쿠의 법정대학의 사회문제연구소 소장이었대요. 이것도 전 소장이었대요. 지금 현재는 아니고. 그래서 현재는 동연구소라고 하면 호세대학의 사회문제연구소를 말하는 거겠죠. 동연구소의 명예연구원으로 지금 소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동문제, 그 다음에 노동정치, 선거제도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력을 해서 연구를 한 그런 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학자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2016년도인가요? 하지우지시의 시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진이 그때 시장 선거에 나갔을 때 활용했던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시장 선거에 나가지만 안타깝게도 탈락을 하죠. 그래서 패배를 한 다음에 지금은 그냥 뭐 간접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이런 정치학에 관련된 그런 운동들, 사회 운동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겐다이 니혼 세이지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일부분을 발췌를 한 내용이에요. 세이지 또한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점에 주의를 해서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자, 문장 전체를 천천히 읽고 해석해 봅시다.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는 체크해 두고 찾아봅시다. 읽다가 여러분들 좀 어렵거나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체크해 놨다가 사전을 찾아보거나 아무튼 검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사전으로 검색이 불가능한 단어는 질문합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구어체로 되어 있는 그런 용어거나 아니면은 고어거나 아주 오래된 언어거나 이러면 사전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잘 체크를 해놨다가 이클래스 질의응답란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찾아놨다가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해주는 알려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라도 그냥 넘기지 말고 꼭 체크를 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읽고 해석을 하는데 집중을 하다 보면 내용의 요점이 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넘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넘기지 말고 전체 여기에서 내용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뭔지 그런 내용을 요점 정리를 해서 알아두도록 하고 사실은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서머리를 여러분들이 과제로 해야 되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과정이고 또 서머리까지 암기 주요 문장을 5개나 암기하라고 했는데 또 서머리까지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그렇게 부담을 주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단은 서머리를 과제로는 주지를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러분들 공부니까 여러분들이 서머리를 잘 정리를 해서 요점을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읽고 해석했다고 생각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전체를 읽어보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저도 제가 혼자 읽어보는데도 문장 전체를 읽고 해석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그냥 이렇게 그리고 누가 체크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넘기지 말고 꼭 전체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봐도 한 10분 이상, 10분, 20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어렵겠지만 그냥 넘겨뛰지 말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페이지부터는 이제 주요 문장을 우리가 암기를 해야 하는 주요 문장으로 들어갈 텐데요. 첫 번째 주요 문장은 여러분들 교재 11페이지 중간쯤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주요 문장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간지 이치지で示せば政治とは決です。同様に経済とは何かを漢字一字で示すとすればそれは3です。社会とは何かを一字で示す漢字は漢であると思います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해석을 해보면 한자 한 글자로 표현을 하면 정치란 결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제란 무엇인가를 한자 한 글자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산입니다. 사회란 무엇인가를 한 글자로 표현하는 한자는 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간지 이지지 대심의 세바 한자 한 글자로 표현하자면 또 이거 히토모지라는 말이 있어요. 한 이지지라는 것보다 한 글자 하면 히토모지라는 글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자로 이지지라는 말로 한자라는 걸 이제 나타냈네요.
그래서 간지 이지지대 시메세바 하면 한자 한 글자로 표현하면 세이지 또한 정치라는 것은 캐츠 데스 하면은 결입니다. 그 다음에 도요니 하면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게이자이 또한 하니까 경제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간지 이지지대 시메스토 스레바 하면은 한자 한자로 표현하자면 소래와 산데스 그것은 산입니다. 그리고 샤카이 또한 하니까 이거 하면은 사회란 무엇인가를 그 이지지대 시메스 간지와 하면 한자로 표현하는 한자는 칸데 아르또 오모이마스 하면은 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렇게 그 아주 어려운 그런 단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없는데 캐츠 하면은 결정을 말하는 거죠. 산 하면은 생산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관 하면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 하면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또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찾아보면 시메세바라는 거는 기본형이 시메스가 되는 거죠. 나타내다, 표현하다 해서 이렇게 시메스가 기본형이 되는 그래서 시메세바 하면 나타내면 표현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오모이마스 하면은 기본형이 뭘까요? 기본형이 오모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다라는 의미인데 나니나니 대 아루또 오모이마스 하면 나니나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 거죠. 그래서 오모이가 이제 그 기본형 오모우의 명사형이고 이제 마스를 붙이니까 마스형이라고 할 수 있죠. 마스형이고 그 다음에 요거의 기본형은 오모우가 되겠어요. 생각하다. 요 정도 외워두시면 되고 명사로는 뭐 간지 이거는 한자 그 다음에 세이지 그 다음에 정치経済 경제 샤가이 사회 이런 정도로 간지 한자로 된 명사를 외워두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요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요 문장은 11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11페이지 맨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면政治とは物事を決めることであり、経済とは物やサービスを生み出すことです。経済が生み出したものやサービスをどのように配分あるいは再配分するかを決めるのが政治です。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정치란 일을 결정하는 것이고 경제란 물건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만들어낸 물건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배분 또는 재배분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에요. 세지 또한 모노고토 키메루고토 데아리 이거는 정치란 일을 결정하는 것이고 모노고토라는 건 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물사라고 우리는 이제 한자로 쓰는데 일 전반적인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란 일을 결정하는 것이고 게이자이 또와 경제라는 것은 모노야 사비스오 우미다스고토 데스 하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게이자이가 우미다시다 모노야 사비스오 경제가 만들어낸 물건이나 서비스를 도노유니 하이분 하면은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하이분 아루이와 사이 하이분 수를까 이거는 배분 우리는 분배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제 그 배분이라는 말을 써요. 한자가 바뀌었죠. 도노유니 하이분 아루이와 사이 하이분 수를까 이거는 배분할지 아니면 그 재배분할지를 키메루노가 세이지데스 결정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라는 의미의 그런 그 문장이에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몇 개 동사가 보이는데 우선 키메루가 있어요. 키메루고또 데스. 키메루고또 데아리 하면은 이제 키메루라는 것은 결정하다라는 동사죠. 그 다음에 우미다스. 우미다스고또 데스 하면 우미다스는 우무와 다스가 합쳐져서 우미다스 생산해내다 만들어내다 라는 그런 그 동사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동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동사로 작용을 하죠. 우미의
기본형은 우무가 되는 거죠. 다스의 기본형은 다스이고, 그래서 우미의 기본형을 우무의 기본형을 이제 그 명사형으로 고쳐서 두 개의 용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동사로 활용이 돼요. 우미 다스, 만들어내다, 생산해내다. 이런 의미로 기억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명사로 외워둬야 할 거는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뭐 배분이라든지 배분, 우리는 분배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배분이라고 하는 것 그 주의해서 기억해 두기 바라겠고, 배분이라든지 뭐 모노고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사로 암기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12페이지, 여러분 교재 12페이지의 맨 위에 윗부분에 나와 있는 거죠. 간단하게 두 줄 정도인데, 세 번째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도요니 샤카이とは人と人との関わりによって成り立っています。だから社会は簡だというのが私の意見です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해석해보면, 마찬가지로 사회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관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라는 부분인데, 자, 도요니 마찬가지로 똑같이 샤카이토와 사회라는 것은 히토토 히토토의 가까와리によって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관계로 나리다떼 이마스 하면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나가라, 그래서 샤카이와 사회는 칸다 또 이유노가 관이라고 하는 것이 와타시노 이견 데스 하면 제 의견입니다 라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에서도 보면은 몇 개의 동사가 보이는데, 우선 카카와리 니요때 하면 카카와리는 카카와루가 기본형이죠. 그래서 관계하다, 관계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나리다테이마스 하면은 나루와 타츠가 모여져서 성립되다, 이루어져 있다, 이런 동사로 쓰여지죠. 그래서 나리의 동사형은 나루가 돼요. 나루, 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탓대의 동사형은 타츠가 되죠. 서 있다. 그래서 이거 한자를 보시면 성립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그래서 성립되다 뭐 이렇게도 이루어져 해석할 수가 있고, 이루어져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루와 타츠 두 개의 동사가 합쳐져서 나리타츠라는 동사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뭐 명사로는 이견, 의견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그래서 의견이라는 글자 정도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그렇게 뭐 크게 어렵거나 이런 문장은 아닌 거라 여러분들 통째로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통째로라는 건 일본어로 마루고토라고 얘기하죠. 마루고토로 암기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요 문장은 교재 12페이지에 두 번째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政治とは決定である、あるいは政治とは決断であると言っても、自分に関することを自分で決めるのは政治でも何でもありません。複数の人々に関わる共通の物事を決めるのが政治です。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치란 결정이다 또는 정치란 결단이다 라고 해도, 자신에 관한 것을 자신이 결정하는 것은 정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과 관련된 공통의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좀 나눠서 해석을 해보면, 세지또와 게테이데아루 하면은 정치와 결정이다. 아루이와 또는 세지또와 게츠단데아루, 정치는 또 결단이다. 또 이때뭐라고 말해도, 지분이 칸스루고도 하면은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을 지분대 키메루노와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은 세이지데모 난데모 아리마생 하면 정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후쿠스노 히토비토니
이거면 복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복수의 사람. 이거를 좀 의역을 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여러 사람들과 여러 사람, 복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카가와루, 관련된, 그다음에 교주노 모노고토, 공통의 일들을, 공통 사안을 키메루노가 세이지 데스, 결정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라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여기에서는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다 한번 확인을 한 그런 동사들이 나오고, 단어 명사로는 후쿠스, 복수라는 한자가 나오죠. 히토비토, 히토비토, 사람들, 복수라는 명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뒀으면 좋겠고, 그 뒤에 교주 하면은 공통이라는 뜻이에요. 공통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주요 문장입니다. 5번째 주요 문장은 여러분들 교재 13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したがって政治に関わるプロ、すなわち政治家にとって最も重要資質は物事を正しく判断して決めることができる能力であり、一言で言えば決断力です라고 하는 문장이죠. 따라서 정치에 관련된 프로, 즉 정치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이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며, 한마디로 말하자면 결단력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좀 나눠서 자세히 해석을 보면은, 시다가때, 이거는 따라서, 뭐 이런 표현이죠. 따라서 세이지니 카카오르 프로, 정치에 관련된, 정치를 하는 프로들, 세이지니 카카오르 프로, 스나와치 세이지간이 뒀대, 스나와치는 즉 정치가에게 있어서, 세이지간이 뒀대, 정치가로서, 정치가에게 있어서 모토모, 가장 제일 주요 시시즈와, 중요한 자질은 모노고토 다다시크 판단시대, 일을 다다시크 올바르게 판단시대, 판단해서 키메루고토가 결정하는 것이 내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하는 것이 되는, 결정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노력대아리, 능력이며, 히토고토데 이에바, 한마디로 말하면決断力です하면은 결단력입니다 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하죠. 여기서도 보면은 동사로는 우리가 시다가때를 보죠. 시다가때는 뭐뭐에 따르다 라는 말로, 시다가우가 기본형이 돼서 뭐뭐에 따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시다가우. 그래서 시다가때,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사를 몇 개 단어, 이제 한자로 된 단어를 보면, 주요 시시즈, 이건 중요한 자질,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노력, 이거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決断력 하면은 결단력, 이런 것들을 한자를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중요한 문장 5개를 다 같이 한번 봤는데, 이 5개도 그렇게 뭐 아주 요즘 쓰지 않는 용어라든지 어려운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5개들은 대부분 흔히 사용하는 용어들로 이렇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서, 이게 꼭 제가 해석을 해준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듣고 사전을 찾아서 해석을 해본다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그런 용어로 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제가 짚어준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두도록 하고, 이상 5가지 주요 문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장 안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유니크 포인트라고 해서 일본 정치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여기 PPT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일본 정치의 특징, 그 다음에 뭐 파벌 정치, 조기원 이런 것들을 이런 용어들로 설명을 할 텐데 중간에 녹음을 하다가 이 좀 끊어지더라도 이게 뭐 다른 그 PPT 자료가 있거나 구분을 확실히 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쭉 이어져서 설명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 끊어지더라도 계속 이어서 들으면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유니크 포인트에 대해서 다이가쿠의 때 나니온 마나부가 그거를 할 때 일본 대학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줬죠. 근데 중간에 아마 그 녹음을 하다가 한번 이렇게 끊어서 간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따로 PPT 자료가 있거나 뭐 다른 걸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요 안에서 요 용어 안에서 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뭐 참고 문헌이라든지 다른 자료들 이런 것들은 조금 나중에 알려줄 수 있어요. 알려줄 수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다른 PPT 자료는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아직 그 공개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뭐 공개할 만한 자료들이 없어요. 그냥 이야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를 한다면 무난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PPT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중간에 좀 끊어지더라도 이어서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자료가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듣다가 혹시 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메모해 놨다가 그걸 따로 질문을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이런 건 여러분들이 뭐 또 다른 그 문헌을 통해서 찾아봐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라 간단하게 일본 정치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그 이야기처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일본 정치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 정치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와 다른 부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왜 정권이 바뀌면 집권 여당이 바뀌고 뭐 아무튼 정권이 바뀌면 국가 정책이 바뀌죠. 그래서 과거에 지난 그 우리들의 정치, 한국 사회의 정치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누가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정당이 그 집권 여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 정책이 많이 바뀌어요. 국가 정책이 바뀌면 일단 이제 국민들은 혼란스럽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4대강을 저는 반대도 뭐 찬성도 아니지만 4대강을 이렇게 뭐 어떻게 하기로 했다라는 국가 정책이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또 아니다. 이제 긍정적인 거에서 부정적인 거로 바뀌게 되고 또 이제 교육 면에서는 교육의 뭐 대학 입시 제도를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근데 또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런 입시가 뭐 다른 그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정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뀜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이런 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성향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정치의 그 리더들 아니면 뭐 정권 집권 여당이 바뀌더라도 국가 정책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 과거에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 자민당이죠. 일본의 자민당인데 자민당 이전에 자민당이 쭉 그 55년 체제라고 하는 55년 체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55년 체제라고 하는 그런 일당 주도 체제를 쭉 이어왔어요. 근데 그 자민당이라는 집권 여당이 쭉 그 당을 이어오다가 한 번 그 정권이 교체된 적이 있어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정도 짧게 정권이 교체된 적이 있는데 그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가 됐었죠. 근데 그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 원래 자민당은 그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있어서 조금 껄끄러운 그런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당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제는 원래 집권하고 있던 자민당이 뒤로 2선으로 물러나고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 한국의 사회와 좀 소통하는 부분이 많겠구나. 그 다음에 여태까지 아주 보수적인 그런 성향들, 이런 성향들이 조금 유연화되어지겠구나라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일본의 정치를 잘 모르고 섣불리 판단하는 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일본의 정치는 그렇게
야당이 집권 여당이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일본이 고수하던 그 국가 정책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아요. 일단은 뭐 성향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성향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지만 일본이 고수하고 있던 일본이 그 정책적으로 마련하고 있던 국가 정책은 일단은 계속 지키면서 거기에서 조금씩 유연하게는 뭐 변형을 시켜갈 수도 있지만 정책은 웬만해서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그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됐을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죠. 아, 이제는 우리랑 얘기가 좀 잘 통하겠구나. 우리의 요구도 이런 식으로 좀 잘 유연하게 받아들여지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실망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도 있었는데 아무튼 일본 정치의 특징은 집권당이 바뀌어도 집권당이 뭐 과거에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다는 건 완전히 우리나라 야당에서 야당이 여당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그런 이제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아주 다른 서로 대립되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당이 집권 여당이 되어도 결코 정책이 바뀌지 않는 그런 성향 이런 성향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그 뭐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는 이런 성향과는 조금 다른 그런 대조적인 면을 보이는 것이 일본 정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게 있느냐면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었을 때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육 개혁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그래서 자민당이 집권 여당일 때는 우리나라에 전교조가 있는 것처럼 일본에도 일교조라는 게 있어요. 일교조가 있어서 이제 교육의 여러 현안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의 이제 개선을 해 나가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교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자민당과 그다음에 민주당이 굉장히 이렇게 대립적인 그다음에 그럼 그 갈등의 상황을 보이는 그런 의견들이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교조가 사실은 그 자민당이 집권을 할 때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일교조가 이제 좀 입김을 발휘하게 되겠구나, 좀 힘을 쓰게 되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어도 일교조의 활동이 조금 뭐랄까 좀 활발한 경향 뭐 이런 것들은 보여도 일본이 고수하고 있던 정책적인 그런 어떤 현안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역시 일본은 정치적으로 어떤 하나의 확고한 그런 정책 결정을 하면 정책을 한번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결정해 놓은 국가 정책은 웬만해서는 변화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또 한번 우리에게 알려준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일본 정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요 밑에 나와 있는 파벌 정치라는 건 일본 정치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55년 체제를 얘기를 했었죠. 이거 55년 체제라는 건 1955년에 자민당이라는 게 결성이 돼요. 여러 이제 당들이 합당을 하면서 자민당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자민당이라는 게 만들어진 이래 그러니까 1955년 이래 자민당이 계속 일당 우위 체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쭉 자민당이 여당으로서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볼 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도 곧 이제 선거가 온다고 하는데 아마 당이 새롭게 막 신설된 당 이런 것들이 많아서 30여 개의 당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당이 많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변화되었던 이름만으로도 그동안의 당 이름만으로는 들어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당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뭐 합당을 하고 분당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정치의 역사를 길을 걸어왔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일본은 자민당이 55년에 생겨나고 그 자민당이 쭉 지금까지 일당 우위 체제를 지켜왔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한 당이 계속 집권을 할 수 있었느냐면 그 안에는 우리나라에서 당이 없어지고 해체하고 다시 합당을 하고 이런 것처럼 그런 움직임처럼 자민당이라는 당 하나에
파벌이 여러 파벌이 있어서 그 파벌의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당이 운영이 되는, 당이 이끌어져 오는 그런 정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민당이라는 게 계속 그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고, 그 자민당이 없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파벌들이, 여러 가지 파벌들이 뭐 이런 근데 그 파벌이라는 거는 정치가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파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다나카파, 누구파, 이제 그 여러 그 파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 생기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파들에 의해서, 파벌들에 의해서 정치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민당이 여태까지 그 유지가 되어 올 수 있었던 이유이고, 또 자민당만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민당을 견제하는 여러 그 야당의 세력들도 있지만 그 야당 안에서도 또 파벌들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당이 완전히 분해되거나 또 다시 새로운 당으로 결성되거나 이런 현상은 보여지지 않지만, 그 안에서 파벌들끼리의 움직임으로 그런 그 정당이 운영되어 온다. 이런 것이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정치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안에 이제 그 족의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족의원이라는 거는 이제 그 국회의원을 얘기해요. 국회의원을 얘기하지만 어느 한쪽 행정적인 면에서 아주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족의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건설 쪽이다. 건설 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이제 건설족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뭐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그런 그 정치인이다. 수산 쪽에 아주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다 하면은 뭐 수산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족의원은 국회의원을 얘기하는데, 그 족이라는 거는 아주 그 우리가 흔히 뭐 공식적으로 쓰는 그런 용어는 아니지만 하나의 은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은어지만 무슨 족, 우리도 왜 무슨 족 하고 이제 족이라는 걸로 어떤 부류를 나타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족의원이라는 건 어떤 특정 부류의 의원들을 나타내는 말을 족의원이라고 하는데, 그 특정 부류라는 것이 어떤 특정 부류의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행정적인 면에서 정치하고 관계하고 이제 관 쪽, 행정적인 면에서 근무를 했다거나 좀 아니면 그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을 해서, 그 국회의원이 나중에 뭐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오히려 관료 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설득력이 있겠죠. 예산을 끌어오거나 할 때.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활용이 되고 그런 쪽에서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뽑은 의원을 족의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족의원이라든지 파벌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본 정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일본 정치 자체의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가 한번 만들어 놓은 정책 이런 것들은 쉽게 바뀌지, 그 집권 여당이 바뀌더라도, 그 다음에 뭐 어떤 정권이 바뀌더라도, 리더가 바뀌더라도 한번 책정해 놓은 국가 정책은 잘 바뀌지 않는 게, 그 다음 그 정치가들이, 그 다음 뭐 정당들이 다시 그 야당이었던 정당이 집권 여당이 되어도 여당에서 원래 정책이 가지고 있던 그런 안들 이런 것들은 끝까지 완수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나라하고 그런 모습들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일본 정치에 대해서는 뭐 흔히 뭐 파벌 정치도 그렇고 조기원도 그렇고 사실 사전 같은 거를 찾아보면은 아주 자세히 설명이 돼 있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일본 정치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있지 않는 한은 이런 용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라고 그냥 넘기기 아마 쉬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일본 정치를 딱 볼 때 파벌 정치, 조기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저런 걸 얘기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알 수 있겠고, 그 외에도 여기 뭐 조기원이나 파벌 정치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아마쿠다리 뭐 이런 용어도 있어요. 아마쿠다리. 우리나라도 왜 낙하산이라는 말 있잖아. 낙하산. 그렇죠?
국가 공무원이 퇴직 후에 민간 기업이나 특수법인에 아주 좋은 조건으로 재취업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낙하산이라고 하죠. 근데 똑같이 그런 거는 이제 한국하고 같은 그런 의미로 아마쿠다리 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낙하산을 의미하는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일본 정치들을 보면 정치가로 또 총리가 이제 선출이 되죠. 총리는 집권 여당에서 이제 그 수상을 선출을 해서 그 수상이 지금 현재 일본의 수상은 누구죠? 일본의 수상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한 그 아베 수상이죠. 아베 수상은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아베 수상의 외할아버지, 아베 수상은 외할아버지의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거의 90% 이상을 외할아버지의 정치적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죠. 아베 외할아버지는 기시노부스케라고 해서 누구예요? 일본의 그 침략 전쟁을 배후에서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베의 정치 성향은 그 기시노부스케의 정치 성향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그 총리들의 성향으로 본 일본 정치, 이런 것들을 쭉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국하고 조금 이렇게 한일 관계에 있어서 유연한 관계를 가졌던 그런 그 정치가도 있고, 또 한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아주 최악이라고 할 수 있죠. 한일 관계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정치가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한국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그 수상을 꼽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부치 케이조를 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부치 수상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수상이 되어서 아마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도 많은 그 우호 관계를 가지고 있던 그런 수상이에요. 오부치 케이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수상이 되고 한국을 제일 먼저 방문했을걸요. 그리고 이제 98년도에 오부치하고 그 한국하고 서로 그러니까 한일 문화 교류를 처음 만든 게 오부치 수상이에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오부치하고 이렇게 한일 문화 교류의 해로 만들자. 그래서 1998년이 한일 문화 교류를 처음 시작한 해죠. 그래서 한일 문화 교류의 시작해 해서 1998년이 굉장히 상징적인 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후로 뭐 오부치 케이조가 이제 뇌경색으로 갑자기 이제 급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주 그 따끈따끈했던 한일 관계도 조금 이렇게 좀 식어지고, 그 다음에 고이즈미 같은 이제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를 강행하는 그런 수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지금의 아베가 잠깐 수상이 되었다가 그 뒤에 뭐 후쿠다, 아소, 뭐 하토야마 쭉 이렇게 수상이 바뀌죠. 바뀌면서 오늘날에 이제 그 아베 수상이 아베가 그 총리가 되면서 굉장히 한국하고는 껄끄러운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뭐 이웃하고 싸워서 좋을 일은 하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로 개선이 되었으면, 빨리 회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본 정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오랜 시간 들어주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5과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